금강경 쉬운 한글 5. 열이실견분. 이치와 같이 제대로 실상을 보라, 이런 뜻이죠. 자, 수벌이 의유나 가이신상 견열애불. 자,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가히 열애를 볼 수 없겠느냐? 원래 볼 수 있겠느냐가 맞는데, 열애, 견열애 하고 물으면 되는 견열애불 하면 의문문이 더 강해지죠.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덕견열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갖춘 것, 신상을 갖춘 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특징을 갖춘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이라고 열애가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자, 수보리여,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망하다. 그리고 특징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허망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열애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서는 보시를 할 때 대상의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을 고려하지 않는 보시를 강조했죠. 따라서 외부로 나타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넘어 이제는 열애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2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32상에도 좌우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열애의 몸의 특징으로 열애인지 아닌지 멈추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 이것이 이 절의 주제이지만은 오히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이 참 뭔가 대단한 허무주의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죠. 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두 구절에서 사용한 상이라는 글자가 3절에서 각종의 관념,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글자와 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 3절에서는 산야를 말한 거고, 여기서 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좀 다른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열애가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 보일 수 있는가? 보통은 이 붓다는 과거에 100가지 공덕을 쌓아서 만들어져서 가장 특징적인 32가지를 말하는데, 이 32가지가 뭐냐, 이렇게 또 어떤 경전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우리가 쉽게 가능한 거는, 길고 가는 손가락, 그 다음에 피부가 부드럽고 미끈하다, 몸이 반듯하고 곧다, 치아가 희고 바르고 촘촘하다, 혓바닥이 길고 넓다, 음성이 깊고 낭낭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런 거 이렇게 보면 한 5가지 내지 10가지는 붓다의 32상 중에 한 10가지는 가지고 있을 분도 많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40개의 치아를 가졌다, 이런 거는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열애를 볼 기회를 날린다. 자, 특징을 가진 것으로, 여기 신상이라고 했는데, 신상,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했는데, 자, 상상 계속 나옵니다.
한역들은 전부 이 상자를 계속 같이 씁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에 의하면 이 락샤나라서 마크, 표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니미tta, 대상이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산냐. 이 두 가지가 다 다르죠. 그런데도 이 전부 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락사냐를 특징이라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나중에 보면 나올 겁니다. 단순히 특징 이렇게 번역을 하면 붓다 일반인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마라집은 이 부분을 같은 상으로 번역하면서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말을 넣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역자를 보면 possession of his marks,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 막스 밀러 possession of sign, red pine possession of attributes,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다 번역했기 때문에 또 저기 영문으로 번역한 콘체는 notion of sign 이렇게 바뀌고 있죠. possession of his mark, notion of sign. 결국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갖춘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붓다의 몸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색신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색신의 색은 사실 우리는 보통 안 쓰는 말이라 육신이라고 피지컬 바디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형체의 몸이다. 자, 이 육체의 몸은 보살행의 실천에서 나타난 실제하는 결과물이다. 초기 불교도들은 이걸 붓다의 화신이다, 니르마나까야, 그 다음에 화신, 환체다, 아파리션 바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를 가지고 믿을 거냐, 붓다 이거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은 뭐 화장을 했으니까 무덤으로 간 게 아니겠죠. 그 붓다의 그 정신만 살아남았다고 볼 것이냐, 뭐 이런 좀 고민 끝에 매장한 몸은 거의 진정한 몸이 아니라 화신이다, 유경이다 이렇게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자, 특징으로도 볼 수 없는 열의 본질, 사실 이게 중요하죠.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징으로도 볼 수 없는 열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도 열애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을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단 한마디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26절쯤 되면은 나중에 그 후대에 덧붙인 계파의 그 논리에 따라서 덧붙인 글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신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자, 육신, 다만 우리는 육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갖춘 거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특징을 갖춘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이라고 열애가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 좀 어렵죠. 이 특징을 갖춘 거로 열애를 볼 수는 없다 뭐 했는데, 그 붓다의 32가지 상호가 전륜성왕의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걸로 열애를, 전륜성왕이 열애는 아니니까요, 열애를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자, 근데 특징을 갖춘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금강경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를 쓰면은, 자, 금강경의 논리,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비논리의 논리다. 이걸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특징을 갖추었다는 것은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러는데, 이게 비록 2500년 전에 설해진 강이고 1000년 뒤에 번역되면서 이 우리 두뇌를 가진 자라면은, 인간의 두뇌를 가진 자라면은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하기 힘들죠. 이 번역하면서도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반야경 8천성에 보면 이 경전을 듣고 마음이 침울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 이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련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뭐냐?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 논리적 세계에서 논리의 틀을 뚫고 나오는 내용, 그 내용에 충격을 안 받는다면은 무던하거나 인간의 어떤 지성에 조금 부족함이 있겠죠. 자, 한역들을 보면은 열애 소설 신상 적비신상, 보리유지는 열애 소설상적 비상, 상적 비상이다. 상은 상이 아니다. 이심을 대비한 특명이 있다. 영어는 나중에 좀 달라졌어. 자, 산스크리트 본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녹화하고 자, 있어. 산스크리트 본에는 특징을 갖춘 것이 열애에 의해 설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비특징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제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이중부정인데 이런 건 별 무의미하다고 아무 뜻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스 밀러를 보시면 표시를 가졌다는 것은 표시가 없는 것을 가졌다는 거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레드 파인도 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속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정면부정의 길을 택합니다. 금강경의 논리의 세계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거 기존의 책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다른 논리라서 아마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비특징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지자 붓다가 다시 수버리어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망하다. 그리고 특징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허망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의 설법을 하시죠. 허망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맥락에서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나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현장, 의정도 모든 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이런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하는 보리유지와 진제는 비슷하게 사용하지만은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보리유지. 근데 구마라집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은 이 모든 상이 허망하다 이런 결과가 되니까 모든 것도 색성학 미촉법이 모두 허망하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도 허망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즉 상이라는 게 여기서는 락사냐
특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갖춘 만큼 그만큼 허망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부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허망하다. 뭐 권제는 허망하다는 뜻이 프로드, 가짜, 뭐 사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특징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허망하지 않다. 특징을 갖추지 않은 것의 저 밑바닥에 자리 잡아놨던 것, 그것이 실제하고 있고 허망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즉, 특징이라는 것은 깊은 심연의 바다 표면에 움직이는 파도와 같은 것이기, 그 깊은 곳에는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특징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는 거죠. 나중에 대승불교에 보면 사치니스, 진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진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봐야 한다. 한역이나 영역은 모두 다 같은 뜻이죠. 한역들은 근데 번역을 해보면 좀 다릅니다.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렇게 됐는데, 우린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열애를 봐야 한다. 이 말이 산스크리트 원문의 말이 더 정확하죠. 열애를 본다. 열애는 말 그대로 깨달음의 정수로서의 열애겠죠. 그래서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볼 정도면 열애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구마라집은 약견 재상비성 적견열애, 모든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허무주의를 계속합니다. 왜 구마라집이 그렇게 이런 번역을 하느냐? 그 사람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번 봅시다. 344년에 신동으로 소문이 나서 그 불법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알려지는데, 그 당시 5호 16국 시대 전진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가 되었고 강제로 파괴당했다. 이건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진에 끌려와서 장안에 정착합니다. 50대 후반에. 그 후 불경을 번역하면서 12년 동안 가전호사를 누렸다. 자, 이 사람 너무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된 것도 허망하다고 보였지만은, 이렇게 왕자로 살다가 또 포로로 살다가 다시 또 번역가로서 그 명성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이렇게 할 때도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 역경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건 구마라집의 말이죠. 근데 그 그 공간조차도 무 혹은 공이고, 그 무 혹은 공도 각종 전자파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그렇게 볼 때 열애를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그건 중요하죠. 열애를 본다는 것이 진실의 본체를 깨닫는 것이란 과연 그럴까?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볼 정도의 실력을 닦은 후에 열애를 보면은 우리는 부다의 진정한 몸 볼 수 있다. 자, 금강경에서 공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참 논리적으로 설파되기 힘들기 때문이고, 그래서 선의 대가들은 이 말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구지선사 한 손가락을 보여준다. 대답을 거부하거나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한 잔의 차를 대접한다. 이런 행위들을 하죠. 이러한 행위를 폄하할 건 아니고, 어떻게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세계. 자, 세계가
우리가 논리라는 것은 말과 말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 외부로 보는 자연 현상 이걸 논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즉 진실은 비논리에 있는데 그 비논리를 말로 표현하려면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나중에 제가 반야심경 강의할 때 그 언어의 거물망, 논리의 거물망이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선사, 선행위, 선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는 마치도록 하죠.